자, 이제 개발 협력 분야에 대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무엇이든 물어보 살살살. 아, 예. 잘 짝짝 맞았어요. 맞네요. 네. 고민 사연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 잠깐 뭐? 깜짝 퀴즈. 자, 이제 깜짝 퀴즈 나갑니다. 현재 모집 중인 이제 영 프로페셔널 관련 공지 및 봉사단 등의 글로벌 인재 양성 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주소는 어디일까요? 네. 시상에 적어주세요. 네, 남겨주시면 저희 나중에 한꺼번에 확인하고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창 올려주신 동안 저희가 지금 옆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2부에 나와주셨던 저희 현직자 선배님들을 모두 모시고 이제 질문도 받고 고민도 함께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칸막이를 두고 좀 일자로 앉게 돼서 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패널님들께 사연을 먼저 이제 공유해 드렸고요. 예, 이제 한 분씩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첫 번째 사연 먼저 라디오처럼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39기 일반 봉사단원으로 지난 겨울 베트남에 파견됐던 강혜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작년 139기 봉사단 모집 직종 영상미디어 분야로 코이카 봉사단원으로 파견되게 되었는데요. 임지 부임 후 한 달가량 숙소에서 대기하던 와중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일시귀국이 결정이 되고 활동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다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현지 교육을 받으며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 분야로 나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월부터 10월까지 원격 봉사 활동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추후 베트남에 다시 재파견 기회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베트남어도 틈틈이 공부를 하고 ODA 관련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국제개발에 관한 지식도 쌓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고민이 나오는데요. 경력도 없고 전공은 다르지만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 진입을 하고 싶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앞으로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서 경력 또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열정적인 멘토링을 보여주셨던 박지혜 팀장님께서 혹시 한마디. 사실 이거는 한마디로는 굉장히 부족한 말이긴 한데 왜냐면 이 고민을 쓰실 때 굉장히 많은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솔직하게 대답을 해드리자면 좋죠. 사실 경력도 없고 전공 달라도 됩니다. 왜냐면은 국제개발 협력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저는 많이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면 이 정의를 먼저 잘 세워야 돼요. 국제개발 협력이 뭘까요?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근데 그 어떤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 18,000명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18,000명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기관의 목표, 예를 들어서 분쟁의 피해자를 돕고 지원하고 싶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만약에 식량을 지원하는 일이라고 하자면 식량을 구입해야 되죠. 식량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 식량이 있는 데까지 운전을 해야 되고 그 식량을 구입하고 정산을 해야 되고 또 그 식량을 배달했다고 저처럼 이제 홍보하고 광고하고 인터뷰를 해야 되고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짜야 되고 모니터링 해야 되고 이별로 해줘야 돼요. 그쵸? 굉장히 빨랐지만 아무튼 포인트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경력도 없고 전공도 없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 굉장히 막막하실 것 같은데 저는 본인이 어떤 일 하고 싶은지 이 수많은 업무의 채널 안에서 본인이 어떤 일 하고 싶은지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일단 물론 해봐야지 뭘 잘하는지 알겠지만 일단 그러면 어떤 걸 시도하고 싶은지 일단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괜찮다. 경력 없고 전공 없어도 괜찮다. 다만 이제 많은 분들 제가 컨설테이션을 할 때 한 1년에 나가면 한 500명, 600명 분들의 CV를 받아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공통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굉장히 모호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은데요. 국제기구 일할 수 있나요? 그럼 제가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 무엇을 할 수 있으세요? 아니면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어떤 거를 해서 어떤 변화를 보기를 원하세요? 많이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다시 저한테 오셔도 돼요. 네, 저희 홈페이지에 생각했습니다. 다음 질문 있습니다. 또 물어보시면 제가 또 대답을 해드릴게요. 대답이 됐을까요? 네.
내가 경력도 없고 전공도 없지만 을 걱정하지 말고 일단 뭐를 좋아하는지 경험을 해봐라. 경험을 어디서 할 거냐? 필필 어디서 할 수 있지? kobu.koeka.go.kr 훌륭해. 아주 잘했어. 네, 일단은 미처 다 하지 못했던 코이카 해외 봉사단원 활동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다른 분들처럼 YP라던가 여러 가지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채널이 있으니까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네. 두 번째 사연 읽어주시죠. 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개발도상국의 행복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인생을 목표로 삼고 있는 장서인님의 사연인데요. 이분은 이제 동티모르 UNDP에서 UNB로 1년 반 근무를 했고 현재 메이크스타라는 K-팝 콘텐츠 플랫폼 회사에 다니고 있는 분입니다. 예. 미국에서 국제관계학 석사를 할 때부터 거버넌스, 반부패, 제도 개발 등에 관심이 생겨서 UNDP 동티모르 선거팀 소속으로 근무를 했다고 하고요. 이분은 이렇게 이제 국제관계학 석사도 하고 거버넌스 등 이제 많은 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이제 경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 예, 많으신데. 본인 스스로.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제 굉장히 경력이 많으신데. 많은데 본인 스스로 뭔가 이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이 들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스스로 이제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신념을 뚝심 있게 계속 지켜나가고 싶다고 하면서 지금 오신 선배님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방향성을 정비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분의 고민은 이제 첫 번째로 비개발 협력 분야 종사자는 이제 어떤 역량을 어필하면 좋을지 이 질문인데 최슬기 매니저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의 그 커리어를 보면은 저랑 좀 상당히 비슷한데요. 저도 그 유니세프 가나 오피스에서 UNV로 근무를 했고 지금 민간 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가나의 유니세프 오피스에서 일하다가 에누마로 오게 되었을 때 이직한다고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을 때 팀장님이 파키스탄 분이었는데 팀장님의 반응은 너가 지금 뭐 유니세프에서도 일했었고 이제 사기업에서도 이렇게 일하게 되면은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 때 굉장히 큰 자산이 돼서 좋을 거다라고 오히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사연 보내주신 장서희님을 보면 비개발 협력 분야랑 뭔가 개발 협력 분야를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고 계신데 그 비개발 협력 분야에서도 충분히 전문성을 쌓아서 개발 협력 분야로 다시 진입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 오피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파트너십 담당하는 거나 그런 거 보게 되면 민간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이제 국제기구나 NGO나 이런 쪽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딱 두 개를 나눠서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 들으셨죠? 에노마 코리아에서 지금 인턴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하지 마시고 인턴 지원하도록 하세요. 네. 대표님 잘했지요? 두 번째 고민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분이 지금 이제 뭐 메이크스타라는 이제 K-팝 콘텐츠 플랫폼에서 다니고 계셨는지 이런 콘텐츠 플랫폼 관련 이제 현업을 살린 개발 협력 분야 진출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데 이분은 또 이제 IT 관련 모란 선생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전에 지금 협회 이전에 2년간 근무했었던 스타트업도 이제 IT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라이센스나 이런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그런 업무를 했었는데요. 우선은 제가 사실 메이크스타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어가지고 메이크스타를 아는데 사실은 이게 좀 억지스러워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 IT가 가지고 있는 첨단 기술이 개발도상국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좀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 회사에 있었을 때는 그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제 스마트폰에 찍는 스마트 도장, 스탬프 기술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했었던 게 인터넷이 안 되는 아프리카나 이런 데에 밀쿠폰을 이제 도장을 찍어서 인증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사람들한테 이제 먹을 것을 주던지 하는 그런 약간 사업들을 구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개발 협력 분야에서 봤을 때는 좀 1차적이잖아요. 좀 1차원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이게 기술이 융합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첨단 기술과 실제 개발도상국에 접목할 수 있는 갭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거를 오히려 1차원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서 메이크스타가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 기술과 좀 이제 제가 알기로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이제 컨텐츠 생산하고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기술을 어떻게 하면은 좀 개발 협력 쪽에 접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쉽게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국제기구나 INGO 외에 개발협력 업무로 할 수 있는 해외기관, 콕 집어서 해외기관이 뭐가 있을까요? 박지혜 팀장님. 엄청 많죠. 많죠. 엄청 많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그 지원할 수 있는 기구가 엄청 많다고 그랬잖아요. 엄청 다양한 직종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방금 그 전에 고민하셨던 분도 굉장히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또 그 요즘에 VR 많이 하잖아요. Virtual Reality. 근데 Virtual Reality를 통해서 저희가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공감대를 늘리고 이런 사실 커뮤니케이션을 왜 하냐고 생각했을 때 더 잘 알기 위해서 그 사람들 목소리를 제대로 듣기 위해서라면은 이런 기술이 또 그런 거를 더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들도 많고요.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실 또 사실 너무 많아서 그리고 뭐 넷플릭스 왜냐면은 제가 케냐에 그 커뮤니케이션 갔을 때 넷플릭스에서도 굉장히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뭐 넷플릭스뿐만 아니라도 그런 채널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또 많이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죠. 사회적 기업들도 많고 환경적으로 하는 기업들도 많고 그렇죠. 네.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사이트들을 좀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좀 실질적인 거를 제가 댓글로 달아드려야 되나? 네. 나중에 시간 되시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분 일단은 좀 약간 관심 분야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적어주신 거 보면 너무 많아요. 네. 아. 제 관심 분야는 뭐 이게 쭉 엄청 많거든요. 예, 이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이제 이렇게 고민 사연 이야기 같이 들어봤고요. 아까 저희가 세 분 모시고 각자 이야기 들어보면서 이제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질문해 주신 것들에 답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해 주신 것들 답변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박지혜 팀장님께 올라온 질문이 있는데요. 국제적십자위원회에 입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이게 첫 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 알 것 같아요. 대답해 주세요. 영어. 뭔가요? 영어. 근데 사실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죠. 그래서 영어는 기본이에요. 영어는 기본으로 가져가요. 물론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정말 잘해야 되는데 사실 다른 쪽이면 의사소통만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이거는 그러니까 이 모든 고민들을 다 말씀하셨던 분들이 고민을 하시면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항상 영어 공부는 하루에 3시간 이상씩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영어 너무 어려워요. 영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하세요? 3시간 하시나요? 저도 3시간씩 하거든요, 하루에. 지금도요? 네, 지금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배워야 될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의 인풋을 넣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국제적십자위원회에 들어오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 좀 실질적인 예를 들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제개발 협력 전공 안 하셔도 되고요. 안 하신 분도 너무 많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저 엔지니어 분들 진짜 많이 들어오세요. 국제개발이나 아니면 인도주의에서 뭐 그런 뭐 식수위생을 설치한다거나 그런 쪽 많이 들어오시고 뭐 회계 담당하신 분들 네, 뭐 정산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오시고 너무 뭐 수의사분들도 들어오시고 왜냐면 뭐 자립지원 사업에서 소나 양이나 이런 걸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행정 업무도 너무 중요해요. 사실 이건 코이카에서 제가 일하면서 느낀 건데 처음부터 끝은 행정을 정말 잘해야 돼요. 굉장히 이제 세부적인 시스템으로. 근데 좀 다른 게 있다면 저희는 지원할 때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직군이 뜨잖아요. 그럼 그 직군으로 입사해서 거기 전문성을 계속 갖는 거예요. 그래서 분야는 정말 너무너무 많으니까 일단은 본인이
어떤 일을 해서 어떻게 기여하고 싶은지를 본인이 뭘 잘하는지를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후속 댓글 질문. 네, 댓글이 네. 어떤 분이 영어 잘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아, 그거 영어는 말고 부족한데. 제2 외국어 잘하면 어떡하죠? 제2 이렇게 외국어 주셨어요. 잘하면 좋죠. 그리고 영어도 하셔야 돼요. 아, 네, 영어는 꼭 해야 된다. 왜냐면은 저희 언어라는 거는 일을 하는 수단이에요. 그리고 방법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개발도상국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지금 모든 분들이 다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영역에서든 아프리카를 봅시다. 동아프리카 영어죠. 근데 거기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스와힐리어예요. 서아프리카 프랑스어예요. 서아프리카에서 일하고 싶어요. 프랑스어를 못해요. 땡 위에 아랍어 쓰잖아요. 아랍어랑 프랑스어. 아랍권 국가에서 일하고 싶어요. 이라크 가고 싶어요. 시리아 가고 싶어요. 아랍어를 못해요. 땡.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는 사실 굉장히 많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제가 또 영어 선생님이었잖아요. 반복 학습이 중요하긴 한데 이거를 문법으로만 이제 접근하려고 하면은 저도 힘들어요. 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으로 접근하는 거 반, 이쪽에서 시작하는 거 반, 그리고 이쪽에서 만약에 좋아하시는 게 있잖아요. 막 만화를 좋아하실 수 있어요. 웹툰을 좋아하실 수도 있고 영어를 좋아하실 수도 있고 저도 옛날에 팝송 너무 좋아해서 이거를 이해하고 싶은데 영화를 이해하고 싶은데 여기서 시작했거든요. 같이 가셔야 돼요. 통으로 외울 수 있는 거. 그래서 저 과외했을 때 그 학생들이 원피스 좋아했는데 원피스를 영어 버전으로 다 사서 그거 같이 읽었어요. 그냥.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하니까 본인이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어떤 거를 링크를 해서 영어를 더 좋아할 수 있을까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국제적십자위원회에서 근무를 하려면 영어는 필수.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공통 네. 언어예요. 네. 네. 프랑스어 잘하시면 더 좋고. 네. 왜냐면은 개발도상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언어가 뭔가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예. 사실 저는 잘 못해요. 크로아상 이 정도. 예. 크로아상, 바게트 이 정도. 그러면 에노마 코리아도 탄자니아를 비롯한 아프리카에서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에노마 코리아는 어떤가요? 인턴 뽑고 계신데 영어 네. 필요한가요? 당연히 이제 해외에서 계속 영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네. 그 해외에서 어떡해. 당연히 파트너랑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네, 특히 코이카 CTS 사업을 많이 도와주실 분을 뽑고 있어가지고 코이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는 저희가 소프트웨어 키키스쿨을 가지고 하는 회사기 때문에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의 어떤 확신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나는 다른 솔루션이 더 마음에 드는데 이제 저희 솔루션을 추천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뭔가 키키스쿨의 이제 디지털 교육에 대한 뭔가 확신이 있으신 분 그런 분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키키스쿨이란 게 이제 태블릿을 제공해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개도국이다 보니까 이제 현지 사정에 따라서 고장이 났을 때 수리도 어려울 거고 비용에 대한 이제 부담이 좀 클 것 같은데 네. 그런 이제 유지 보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 좀 궁금해하시거든요. 처음에 이제 사업 개발 논의를 할 때 많은 파트너분들이 뭐 태블릿이 워낙 고가의 물건이다 보니까 보관이나 뭐 분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저희도 뭐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건 말 그대로 태블릿으로 사용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태블릿은 한 번 사면은 종이책과 달리 그 컨텐츠를 또 계속 업데이트 할 수도 있는 거고 몇 년 이상 뭐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아이들 개인한테 판매하는 물건이 아니라 주로 기관에서 구매를 해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개도국에 있는 아이들이 파손에 대해 부담을 지거나 뭐 그런 부분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블릿의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말 그대로 되게 저가의 모델도 있고 저희가 저가 스펙에 맞게 그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굉장히 낮은 스펙이어도. 그래서 그 기관의 선호에 맞게 어떤 기관이 이제 뭐 되게 갤럭시 탭 좋은 거 사용하시는 분도 되시고 어떤 분은 조금 100불 미만의 이제 저가의 태블릿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계셔서 그거는 굉장히 기관 나름 자유에 맡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 그런 좀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저 어려움보다 장점이 더 많으니까 이제 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는 혹시 이런 태블릿을 좀 유지보수하는 뭐 그런 뭐 그런 것들 혹시 도움을 안 주시나요? 이렇게 뭐 연결시켜 되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뭔가 좀 지원 사업이 없는지. 정보산업팀이 따로 있긴 한데 네. 저 타팀이어서 한번 협조 요청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어떤 분이 또 이런 질문 주셨어요. 네, 그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 입사할 때 정보기술 자격증이 필수인가요? 이런 질문.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자격증은 그 MS 워드랑 PPT 그 모스. 정도밖에 없고, 네. 모스, 충분한 그거. 것 같아요. 네, 그거면 충분하고 사실은 소프트웨어 산업협회가 그냥 일하는 분야가 IT 쪽인 것 뿐이지 하는 거는 사실 행정 업무랑 이런 정부 사업 해보셨으면은 충분하거든요. 글 잘 쓰고 공문 잘 쓰고 이 정도.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워드를 조금 공부하셔가지고 워드 좀 이거를 좀 빨리 해서 특히 영어 타이핑 이것도 이제 말만 말고 타이핑도 좀 연습을 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맞아요. 네, 맞아요. 타이핑 너무 예, 중요해요. 타이핑. 맞아요. PPT 잘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본을 잘 하셔야 돼요. 기본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저 이 YP 때 이제 1기 때 나왔던 건데 되게 많이 기대를 했었나 봐요. 그때 같이 갔던 동기들이. 그래서 막 이제 서로 공유를 하잖아요. 어떤 일을 하니. 근데 가장 많이 이건 UN 인턴 했던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나 복사해. 나 뭐 호치키스 찍어. 스테이플러? 뭐 아무튼 찍어. 그다음에 나 스캔하고 있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한 저의 생각은 그때도 이렇게 똑같이 얘기해 줬는데 복사랑 스캔을 못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네. 워드에서 줄 못 맞추면 아무것도 못하고요. 되게 기본이 중요해요. 뭐든지 기본이 중요하고 태도만 돼 있으면은 사실 같이 일하고 싶은 동료가 누구든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기본기를 잘 닦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기본에 충실하라. 그리고 영어. 네, 영어 기본인데 사실 뭐 공보팀 같은 경우는 영어가 정말 필수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엔지니어 팀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뭐 이제 다른 분야가 되게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는 사실 클리어하게 분명한 커뮤니케이션 정도의 스킬만 가지면 돼요. 근데 그거는 사실 노력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네네. 원어민처럼 하는 게 아니니까. 네. 네네. 저희가 사실 드라마 같은 거 봐도 왜 재벌들 막 여기 바닥부터 인턴부터 시작해서 CEO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인턴 때 뭐 이렇게 뭐 스테플러 찍고 뭐 이런 일들이 사실 단순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경험들과 MS 능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쌓여서 나중에 실제로 우리가 국제기구나 이런 사업을 하시게 될 때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또 이렇게 역량을 발휘하시고 중요한 일들을 하시게 되는 거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나요? 다른 분 혹시? 우리 매니저. 또 매니저 끼어들었어요.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인문 계열 학생들도 이제 하고 싶은데 다 막 개발협력 전공하거나 아니면 영어를 전공해야 되거나 아니면 영어를 되게 잘해야 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주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 정치외교학과 나왔거든요. 제 친구는 식품영양학과 나왔고 다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봐요. 정치 외교학과는 당연히 가능하죠. 그렇죠. 네, 연결져 당연- 있죠. 네. 국제관계랑 비슷하죠. 네. 근데 사실 공부라는 거는 사회학이라는 것 자체가 인문학 사회라는 것 자체가 내가 살고 있는 세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국제 개발과 인도주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더 잘 알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인류학을 공부한 그분들도 많이 오시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런 약간 기본적인 지식들이 다 쌓이고 더 연결되고 해서 저희가 다 같이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식품 영양학도 가능합니다. 네, 전공이 문제는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지 이 조직에서. 네, 그래서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성이랑 같이 갈 수 있는 조직을 찾으시고 거기서 그 방향성이 같이 가는지 끊임없이 물어보시고 아까 말씀했던 대로 이렇게 목소리를 내보시고 맞춰가는 거죠. 근데 그러다 안 맞으면 또 다른 데 찾아야죠. 네, 괜찮습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는 게 이렇게 해외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는데 제약이 있지 않아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이거는 근데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른 거라서 그러니까 결혼이 인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시지 않은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결혼은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제가 주변에 이제 코이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결혼을 하신 후에 어쨌든 장거리로라도 2, 3년 동안 떨어져서 사시면서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결혼과 이 해외 파견 사이에서는 어쨌든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개개인의 좀 상황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아예 이제 남편분이 그만두고 같이 간 경우도 있었고, 다른 곳에서 봤던 케이스에서는 여자 팀장님이셨는데, 여자 팀장님이 이제 베트남 사무소로 이제 파견되실 때 그 친정 쪽 부모님이 같이 베트남으로 가셨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좀 어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 베트남을 적응하시면서 동시에 가족들이 같이 서포트 해줘가지고 굉장히 거기서 잘 적응하신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케이스도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네요. 최세기 매니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슷한데요. 일단 제가 유니세프 가나 사무소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배우자로 인해서 해외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뭐 그런 지원들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아동 국제학교 같은 걸 다녀야 되니까 그런 학교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배우자가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와야 되는 경우는 그런 수당을 지급해 준다든지 뭐 당연히 그 주거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굉장히 지원이 좋아서 오히려 가정 생활을 유지하고 이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 그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 협력을 하는 것은 결혼 걱정 절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네. 네, 염두에 두시고. 준비하면서 이제 사전에 좀 질문 리스트를 받은 게 있거든요. 예, 설문이랑 거기 내용 중에 좀 이제 많이 나왔던 게 현재 개발협력 분야 취업 준비생들이 현재 취업을 하지 못한 이유로 본인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게 의견을 많이 냈는데 약 32%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개발협력 분야 취업을 준비 중인 분들, 더 나아가 이제 현재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우리 세 분이 각각 좀 격려 한마디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격려 한마디. 네, 됩니다. 당연히 됩니다. 본인이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생각은 사실 직장을 들어가도 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물며 취업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분들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아무리 깜깜한 곳이라도 다 촛불들이 빛을 내잖아요. 아주 작은 빛이라도. 그 크기에 상관없이 다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은 다 역할을 하실 수 있어요. 본인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충분히 물어보시고 충분히 고민해보시고 고민하는 거를 포기하지 마시고 하셨을 때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막 댓글 남겨주신 분들의 그런 댓글도 보니까 사실 저희가 정말 좋은 변화를 같이 일궈 나가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아까 같이 말씀해 주셨듯이 개발협력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같이 행복해지는 거다. 그런 마음만으로도 충분하신 것 같고요. 그 마음을 잃지 마시고 본인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난 뭘 잘할까? 잘할 수 있을까? 스스로? 네, 스스로. 자문자답. 근데 왜냐면 그게 가장 좋은 답을 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똑똑 두들기고 싶으시면 그냥 친절하게 메일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모두 힘내시길 바래요. 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시도하시면 포기 없습니다. 네, 팀장님의 말씀 잘 들었고 코이카도 언제든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여기 에노마 코리아에도 문이 열려 있고요.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도 언제든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저는 취준을 계속 사실 이직도 올해 초에 했고 코사로 해서 계속 취준을 ING로 하고 있었던 생생한 경험자로서 사실은 생각보다 내가 하고 싶은 업무랑 정말 직결돼 있는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을 제가 어쨌든 최근에 많이 봐왔잖아요. 보면은 제가 했었던 경험 하나에서 사골국물을 끌어내듯 정말 사소한 거 하나를 정말 크게 포장을 해서 제가 이걸 할 수 있습니다라는 어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저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S랑 이제 문서 작업과 이제 정말 기본적인 거는 사실은 회사에 입사하면은 그것만 해도 사실은 점수를 잘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안 되겠지라는 생각보다 이미 해외 경험을 1년 가까이 하셨던 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부심도 가지시고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최세기 매니저님도 짧게 뭐 말씀해 주실 거 있을까요? 다 말씀해 주셨는데 자신감을 정말 가지시는 게 중요하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은 본인이 역량이 부족한지 본인이 역량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사실 그래서 시도해보고 부딪혀보고 지원도 많이 해봐야 경험도 많이 쌓고 해봐야 본인의 역량을 더 잘 파악하고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유튜브에서 개발협력 분야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이런 조언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봅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렇게 세 분 같이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